네, 안녕하세요. 유지훈의 수능 사탐입니다. 여러분들, 사탐 과목 중에서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무엇일까요? 그렇죠. 생활과 윤리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수능에 100% 출제되는 윤리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? 가장 쉬우니까 선택을 하죠. 양도 적고. 그렇죠? 그리고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도덕 이런 과목들과 또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들어본 철학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일단 접근을 해요.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의 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은 그냥 도덕, 윤리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. 학문으로서의 윤리 또는 어떤 철학, 사상으로서의 윤리학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학문으로서 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가장 먼저 그럼 우리가 일단 뭐를 공부를 해볼까요?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윤리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게 무리 윤자에다가 이치 이자예요.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윤리라는 말 자체가 무리윤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이치, 그렇죠?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이치, 도리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뭐다? 바로 윤리학이다. 즉 학문으로서의 윤리다. 학문으로서의 윤리를 보는 것이다.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게 학문으로 접근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윤리를 하나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사실로서의 윤리학이 있고요. 사실로서의 윤리학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어떤 반드시 인간이 뭐뭐 해야 한다,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어떤 당위로서의 윤리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당위로서의 윤리학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윤리학 자체도 이렇게 사실로서의 윤리학과 당위로서의 윤리학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.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사실로서의 윤리학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? 대표적인 예는 바로 기술윤리학하고 메타윤리학이 있어요. 그러면 이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은 무엇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규범, 그쵸?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거짓, 그쵸? 참인지 거짓인지 이 참 거짓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실로서의 윤리학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로서의 윤리학은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얘는 관심이 없고 그 윤리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의 범주예요. 그렇지만 이 당위로서의 윤리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범윤리학과 연결이 돼요.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면 뭐 도덕 규범도 있고 어떠한 법과 관련 있는 규범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규범윤리학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. 그냥 윤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.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. 뭐 친구 사이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. 친구 사이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.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규범윤리학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 규범윤리학이다. 규범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뭐뭐 해야 한다. 뭐뭐 해서는 안 된다. 이런 표현이 쓰인단 말이야. 해서는 안 된다. 이거 자체는 인간의 의도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당위로서의 윤리학입니다. 당위라는 것 자체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. 그 속에 인간의 의도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도 가치와 관련 있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의 문제를 다룹니다. 그래서 당위 윤리학은 무엇을 다루느냐? 참 거짓이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의 문제. 이걸 다룬다라는 거. 방향성의 문제를 다룬다. 따라서 이 당위 윤리학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옳은 행위인지 어떤 게 옳은 행위고 어떤 게 옳지 않은 행위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당위로서의 윤리학이에요.
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실로서의 윤리학에는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, 그 다음에 당위로서의 윤리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론규범윤리학, 이론규범윤리학, 또 하나는 실천규범윤리학 이렇게 있습니다. 실천규범윤리학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, 윤리학의 어떤 발전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기술윤리학이에요. 기술윤리학. 그럼 이 기술윤리학은 무엇이냐? 기술윤리학은 각 사회마다 존재하는 도덕 규범이라든지 사회 규범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윤리학이다. 이래서 기술윤리학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사실로서의 윤리학이고요.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. 이론 규범 윤리학은 무엇이냐?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윤리적 딜레마,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, 지침, 토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. 그래서 앞에 이론이 붙어 있잖아요. 그쵸? 이론 규범 윤리학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이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로서의 윤리학으로서 메타윤리학이 되겠습니다. 메타윤리학. 메타윤리학은 이 이론 규범 윤리학 다음에 등장한 것으로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 언어,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세운 어떤 그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 윤리학의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 묻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이에요. 메타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다? 실천규범윤리학이다. 그럼 실천규범윤리학은 이거 역시도 당위로서의 윤리학이잖아요. 그럼 이론규범윤리학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론규범윤리학이나 실천규범윤리학은 전부 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론규범윤리학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이론을 세우는 거고요. 실천규범윤리학은 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니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이렇게 해서 둘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은 전부 다 당위로서의 윤리학이고요. 기술윤리학하고 메타윤리학은 사실로서의 윤리학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문으로서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도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. 좀 생소하죠.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뭐 사실로서 윤리학, 당위로서 윤리학 이런 표현들 자체가 생소하잖아요. 이 과목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그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. 그 자체가.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냥 공부하면 다 된 걸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윤리학 이거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그 개념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